3차전 일방적인 흐름이었습니다. 한국 시리즈 1, 2차전이. 야, 이렇게 흘러갈지는 진짜 몰랐네. 왜냐? 뭐 그냥 큰 흐름에서는 LG 타자들의 방망이가 뭐 3주 쉬었으니까 조금 뭐 고민이 될 거라는 걸 연경엽 감독도 이야기를 했어요. 차명석 단장도 실점 공백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나 했죠. 다들 이제 그걸 걱정을 했어요. 뚜껑을 딱 열었어요. 근데 공백이 없어. 실점 공백이 없어. 계속 했던 그런 선수들처럼 LG가 움직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LG 장점, 최고 장점은 수비죠. 그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으로 봤던 불펜이 생각보다 단단하다. 그러니까 선발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오히려 선발 어려운 부분 2차전에 임창규 선수 그죠? 어려운 부분들을 불펜이 막아주고 치리노스 선수의 담 때문에 이렇게 로테이션 일정이 조금 꼬였습니다. 3차전은 손주영 선수이기도 한데 사실상 뭐 이렇다 보니까 하나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불펜은 또 오히려 조금 흔들리고 2차전에 믿었던 유현진 선발 와르르 무너지고 수비 실책도 나오고 불펜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맥이 풀린 듯한 그런 한국 시리즈 1차전 특히 2차전 이렇게 됐는데 2차전에서는 뭐 4대0으로 앞서다가 와장창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막 전체적으로 보면 좀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들 나왔어요. 무엇보다 그냥 LG 선수들이 잘합니다. 여유가 생겼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유가 생깁니다. 7년 연속 가을 야구를 하다 보니까 그냥 뭐 흔한 말로 야구의 타짜들이 되는 거예요. 2년 전에 또 29년 만에 우승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조바심 자체가 조금 사라졌다 이런 느낌도 조금 들었고 확실히 여유가 있다. 경험도 쌓였고 그래서 이제 3차전이 좀 중요한데 하나는 뭐 방망이가 당연히 터져야 되겠지만 이것도 그렇지만 LG 방망이의 강한 기운을 꾹 눌러줄 에이스가 필요하다. 그 에이스는 폰세 선수. 그래서 폰세 선수가 중요하고 올 시즌 뭐 에이스였습니다. MVP 후보이기도 하고 강력한 후보이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뭐 폰세 선수마저 내일 무너진다면 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폰세 선수가 벌떡 일어서 가지고 하나가 3차전을 잡는다고 그러면 뭐 완전 또 그림이 또 바뀌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의 3차전이 됐고 모든 게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승부가 됐습니다. 그죠? 뭐 결국은 뭐 선발 싸움일 겁니다. 뭐 폰세 또 손주영 책임이 막중할 거고 3차전 결과에 따라 분위기가 좀 바뀌고 올해 또 다시 제도가 조금 가면서 3위 팀 그러니까 하위 팀의 홈구장에서 대전에서 3차전, 3차전, 4차전, 5차전 3경기가 또 열리거든요. 하나가 3차전을 잡는다고 하면 뭐 지금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고 하여튼 폰세 선수가 블래프 1차전에서는 좀 부진했어요. 6이닝 6실점 5자책점 근데 뭐 승리 투수는 됐지만 타선의 지원 속에 승리 투수 됐지만 부진했고 일단 뭐 굉장히 중요했던 최종 5차전에서는 5이닝 뭐 1실점 비자책이었죠. 탈삼진도 9개였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팀을 한국 시리즈 무대에 올려는 놨습니다. 일단은 4일 휴식 뒤에 등판하는 게 조금 걸리죠. 폰세 선수. 시즌 전반에 잘했고 후반에는 좀 체력적인 부담도 좀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 제일 많이 던졌어요. 진짜 많이 던졌고 커리어 최다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4일 휴식 후 등판하는 거를 조금 자제를 시켜줬어요. 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구위 체크를 한번 또 해봐야 될 것 같고 손주영 선수도 여하튼 뭐 변수는 변수죠. 원래는 LG가 톨허스트, 치리노스, 임창규, 손주영 이런 수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뭐 결국은 손주영 선수가 한 경기를 좀 당겼습니다. 당겼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면 치리노스 선수는 언제 나오나? 치리노스 선수는 4차전에 차단장 이야기로는 무조건 4차전 나온다. 이상 없다. 무조건 4차전. 상태를 보고 4차전이 아니라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없긴 한데 그래도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 전혀 등판에 어려움이 없다. 요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뭐 상태 보고 4차전이 아니라 치리노스 4차전 나옵니다. 보통은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이 100%가 아니면 잘 안 움직여요. 물론 뭐 가을 야구는 막 80%, 90%라도 움직일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이 괜찮다 그러면 진짜 괜찮은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치리노스 선수가 뭐 4차전에 등판하면 자기 구위를 좀 보여줄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올해 이제 손주영 선수도 참 괜찮았습니다. 하여튼 하나 상대로도 2경기 1승 평균 자책점 1.38인데 이제 대전에서 등판은 없었어요. 이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정수기 교체 고민하시는 분 많으시죠? 성능은 거기서 거기, 혜택만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때 비교원 최대 혜택이 더 늘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28만 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휴대폰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보장제 시행으로 타사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지원금 차액의 150%더 드린다고 합니다. 인터넷 가입 원할 때 비교원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 정보 보안도 철저해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1670-2521로 상담 받으시거나 녹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고 상담 신청하세요. 야구부장 보고 전화했다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을 더 드립니다. 지금 뭐 한간에서 소문이 폰세 선수를 두고 어떤 소문이 도냐면 뭐 이미 뭐 메이저리그 구단하고 이야기를 다 마쳤다. 마치고 미국 가는 것 뻔한데 이미 구단까지 다 나왔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뭐 목숨 걸고 뭐 하겠나. 그렇게 밖에서들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가을 야구 들어가기 전에. 근데 지금 가을 야구에서 보여주는 폰세 선수의 모습은 뭐 100%에 가깝. 본인이 진짜 풀로 진정성을 가지고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팀을 위해서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내부에서도 폰세 선수 주위로 사이드를 이렇게 좀 물어도 보겠죠. 뭐 에이전시 쪽이라든지 분위기를 좀 감지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근데 뭐 거액 제한을 이미 받고 뭐 그런 건 전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주위에서는 뭐 페디 선수 정도의 돈 이상도 받을 수 있다. 페디 선수가 2년 전에 이제 갈 때에 그 당시에 2년에 1,500만 달러. 근데 200억이죠. 2년. 근데 뭐 크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한국으로 다시 올 여지도 좀 생깁니다. 그죠? 또 미국의 다른 콜도 받아보려고 미국을 좀 보고는 있지만은 페디 선수를 두고 NC 다이노스 구단에서 오퍼를 지금 줬으면 우리랑 같이 가자.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뭐 폰세 선수가 페디 선수보다 더 많이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이건 너무 많이 좀 부풀려진 것 아닌가. 아무리 지금 하나가 내부 안테나를 돌려봐도 뭐 그 정도 이야기는 없다. 그 정도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뭐 그래도 하나는 미국에서 만약에 오퍼가 온다 그러면 좀 비교는 안 되겠지만 돈 싸움은 안 되겠지만은 생각했던 그러니까 정말 좋았었던 때의 그 막 뭐 폰세 선수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체킹을 했을 때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다. 외신에 나오더라고요. 폰세 선수 같은 경우는 확실히 뭐 관심이 있다는 게 외신 기사에도 여러 번 나올 정도니까 분명히 뭐 오퍼가 들어올 여지는 있습니다만 조금 여기 뭐 하나에 남을 가능성이 불과 뭐 한 달, 두 달 전만 하더라도 남을 가능성이 뭐 1%다. 그러면 지금은 뭐 그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높아졌다고 봐야죠. 그렇다 뭐 과반 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남을 확률보다는 갈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남을 확률이 조금 높아졌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한국 시리즈에 임하면서 하나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관계자. 그러니까 4명의 선발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한국 시리즈에서 김수현 선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올라가도 어렵다.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가 불펜으로 잘해줬잖아요. 플레이오프 때. 뭐 결국은 선발로 들어가고 4명 선발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니까 김서현이 살아나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뭐 그런 발언에서 김경문 감독이 강조를 했다. 근데 뭐 5차전에 뭐 쓰겠다 했는데 뭐 안 썼죠. 와이스 선수를 다 썼는데 하나는 가을 야구를 앞두고 우리 선수들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 우리 선수들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 이 선수들 경험 쌓고 새롭게 계속 올해는 진짜 하나가 이제 새로운 야구라는 시작 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보고 있고 이 선수들이 경험을 쌓고 특별한 가을 야구를 치르면서 이 선수들이 더 성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는 올해의 기점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내부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타 팀은 다 LG를 보고 이게 뭐냐? 이렇게 강하냐? 야, 이 적당히 좀 해야지. 이거 뭐 이렇게 강해? 뚜껑 열었는데 뭐 야, 이거 이렇게 원사이드 하더라고. 그런데 차명석 단장은 요럴 때일수록 죽는 소리, 앓는 소리가 나오죠. 전화만 하면 죽는 소리야. 1회 초에 4실점하고 약간 손에 땀이 좀 났겠는데 나다가 경기 중반부터는 땀이 좀 말랐겠네요 했더니만 아니 9회까지 손에 땀이 그냥 줄줄 흘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뭐 다한증이야 뭐야? 근데 이 차단장도 굉장히 말을 아끼죠. 말을 조심해야 돼. 지금 입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차단장이 한국 시리즈 들어가기 전에 7차전을 보고 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7차전 보고 있다. 하나가 일단 방망이도 나쁘지도 않고 불펜 강하고 선발 폰세 와이스 문동주 유현진 가면 우리 뭐 빡빡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7차전 보고 있다 그랬고 연경엽 감독도 미디어 데이 때는 6차전 그랬는데 1차전 경기 앞두고는 하나 마운드가 좋아서 7차전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막상 지금 뚜껑을 여니까 1, 2차전을 지금 가져가 버렸습니다. LG가 가져갔고 조금 원사이드하게 흐르는 그런 흐름인데 대전으로 오늘 LG 선수단이 대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LG 방망이가 뭐 차단장은 뭐 좀 그래도 운이 좋았다. 폰세 와이스 우리가 3차전 4차전 만나는데 걱정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1, 2차전을 잡았기 때문에 역대로 1위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 2차전을 2위 팀 빼고요. 1위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 2차전을 잡았을 때는 다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위 팀이 직행하는 1위 팀이 무조건 한국 시리즈 우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습니다. 왜? 우리 리그는 단일 리그야. 저는 주위에서 뭐 플레이오프가 뭐 김이 빠지는 둥 힘 빠져가지고 한국 시리즈 올라와가지고 하니까 이거 뭐 한국 시리즈가 재미가 없다. 저는 이거 나 동의를 못 하겠는데 재밌던데요. 반전이라는 거는 맨날 일어나면 5대5면 그게 반전입니까? 반반 확률인데 반전은 조금 확률이 더 떨어지는 걸 이야기라고 안 그러면 양대 리그를 했었어야지. 우리는 단일 리그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요. 단일 리그인데 왜 갑자기 또 플레이오프를 해가지고 1위 팀에 특별한 위험을 깎아내리나? 뭐 이런 이야기도 옛날에는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가을 야구라는 것도 특별한 재미니까 그래서 어드밴티지를 주고 그래서 길을 쓰고 1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싫으면 1위 하면 되는데 우리 게 좋아요. 나름 좋아요. 이걸 좋은 걸 보고 일본 친구들도 가져가서 뭐 클라이맥스 시리즈니 어쩌니 자기네들도 1승을 주고 빼고 해가지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걸 만들었어요. 뭐 어디 보고 만들었겠어요? 이거 보고 만들었어요. 메이저리그는 우리랑 다릅니다. 메이저리그는 다르고 뭐 양대리그는 좀 달라요.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하니까 약간 좀 다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룰이 필요한 거고 30개 팀이고 우린 10개 팀의 단일 리그니까 저는 이 시스템이 참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상당히 좋다. 지금 현재 와서는 요거보다 나은 거다. 자, 그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리노스 선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괜찮다. 4차전 그냥 나오고 막 완전히 뭐 몸이 아주 안 좋은 것도 아니었고 컨디션을 조금 더 좋게 하려고 4차전으로 가져간 거다 이야기하고 임창규 선수가 흔들렸던 거는 뭐 아무래도 뭐 준비했겠지만 3일 먼저 나간 부분도 약간은 변화 이게 변수가 됐다 이야기를 하고 역시나 차단자도 그거 하나는 인정하더라고요. 죽겠다 소리 하면서도 그거 하나 뭐냐면 LG 선수들이 몇 년간 가을 야구를 하다 보니까 막 과도하게 막 긴장을 막 타가지고 자기 기량의 막 절반도 발휘 못하고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LG가 전력이 떨어져. 가을 야구 전력이 자기 LG보다 전력 센 팀이 있겠죠. 그럼 뭐 당연히 지는 거야. 근데 힘이 없어. 그럼 줘.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쫄아서 발휘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7년 연속 가을 야구를 가다 보니까 지금 LG의 모델을 많은 팀들이 보고 있습니다. 연경엽 감독은 우리 팬들께서는 욕 엄청 하죠. 욕 엄청 하고 또 어떤 분들은 1위까지 했는데 왜 욕하느냐 이런 분들도 있고 한데 욕 많이 먹습니다. 그죠? 많이 먹었어. 올해 많이 먹었는데 타 팀의 관계자들은 연경엽 감독 같은 스타일의 지도자를 구하고 있어요. 어디 없나? 이런 이야기들이 꽤 나옵니다. 수도권 관계자 얘기는 뭐 LG가 수도권 관계자 그런 이야기들 LG가 강한데 3주 쉬고 나왔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나 배트가 막 터지지 않는 한 있고 어렵지 않을까? 참 한국 시리즈에 150km 이상 강속구 던지는 선수들 공도 막 치더라. 또 지방팀 관계자도 LG 타격이 진짜 무섭다. 타격 이야기를 먼저 해요. 방망이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짜임새라든지 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LG가 역시 가을 야구 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위기는 한순간. 지금까지의 통계가 그랬다는 거지 하나가 뒤집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단 말입니다. LG가 강한 것은 사실. 근데 내일 폰세 선수를 앞세운 하나가 3차전을 잡는다. 그러면 그림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삼성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어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지금 최대한 감독 선임을 빨리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내부 논의가 한참 이어지는데 어제
유진거 사장이랑 이종렬 단장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깊은 얘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어제가. 그래서 이종렬 단장이 후보군을 추려서 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박진만 감독은 재계약을 안 하고 박진만 감독은 원오브 댐인가? 그렇게 되나? 지금 그런 흐름이 크게 아닌 것 같고 박진만 감독이 그래도 조금 유력 후보군이고 그죠? 조금 더 유력한 약간 더 많이 하여튼 유력한 후보는 분명히 맞고 그렇지만 보고는 해야 되고 사장이 판단을 해야 되니까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보군을 줬단 말이에요. 후보군도 줬어요. 근데 지금 중요합니다. 삼성이 왜 중요하냐면 사장님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결정해서 위에도 보고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종렬 단장의 생각은 어떤가? 이종렬 단장의 생각 또 중요하잖아요. 뭐 결정한 사람 아니지만 이종렬 단장의 생각이 중요해. 이종렬 단장은 다른 감독을 하고 싶냐? 이종렬 단장은 박진만 감독하고 계속 가고 싶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은 원한다. 왜냐하면 이유들이 딴 선수들이 박진만 감독을 좋아한다. 그다음에 삼성 선수들을 가장 잘 아는 감독이다. 세 번째, 작년에는 전력이 약했는데 잘했다. 한국 시절 같죠. 올해는 전력은 좀 나쁘지 않다고 내부 평가가 됐고 내부 평가도 하고 외부 평가도 삼성이 괜찮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포스트 시즌 가는 그 길목에서 잘했어요. 그리고 11경기 잘했어요. 그리고 사실 삼성 이 카운터파트였던 하나도 물론 잘했기 때문에 그런 시청률이 나왔겠지만 삼성하고 하나의 포스트 시즌 특히 플레이오프 시청률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7점 몇 프로, 8점 몇 프로. 플레이오프 5차전 10.1%를 찍었어요. 10.1%. 그날 공중파 방송 전체 1위. 그러면 그날 공중파 방송 2위는 얼마인가? 반도 안 돼. 완전 뚝 떨어져요. 지금은 이제 채널이 많고 지금 다양한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공중파 시청률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그런 걸 감안해도 어마어마한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래서 괜찮다. 그리고 또 하나 포스트 시즌 경험이 이렇게 있는 감독을 찾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후보군이 있겠죠. 후보군을 좀 올렸어요. 근데 다만 박진만 감독을 바로 찍지 않는가.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삼성 모그룹도 그렇고 또 삼성 사장님 입장에서도 삼성이 원하는 게 뭔가 우승이죠. 삼성이 우승이죠. 삼성 팬들께서 우승에 걸맞은 전력 보강이라든지 그런 노력들을 했는가 그거와는 별도로 목표는 우승이죠. 포스트 시즌 나가는 거에서 멈추는 게 원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솔직히 지금 삼성 사장님도 그죠. 예, 또 3년 거치라든지 이런 거는 알 수가 또 없는 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후보군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올라갔을까나? 보통은 이렇게 외부의 후보, 내부의 후보, 기존 박진만 감독 이런 그렇게 추리는 게 기본적입니다. 삼성도 그렇게 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감독하고 제가 조금 전에 통화를 했어요. 제주도에 있더라고요. 박 감독. 예, 박진만 감독이 다른 얘기를 안 합니다. 한 3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정말 많이 마음도 생각도 야구도 본인이 스스로 좀 단단해진 시즌이었다 이야기를 자기도 많이 배웠다. 그러면서 팬들께 감사한다. 팬들께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많이 와주시고 올해 160만이죠. 대구. 정말 대단하고 삼성 팬들 마지막까지 엄청난 열정을 쏟아서 응원을 했습니다. 삼성 우리 선수들 정말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박진만 감독이 했습니다. 구단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지금은 본인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가라비터 선수는 새 감독이 오고 난 다음부터 더 논의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은 아니거든. 새 감독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박진만 감독이 재계약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감독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결정은 위에서 하는 거니까 저는 상황만 전달을 해드리고 앞서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예언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박성민 코치의 삼성 프런트 합류는 아직까지는 결정이 난 게 아닙니다. 이야기가 오가는 건 맞습니다. 오가는 건 맞고. 결정이 난 건 아니고 새 감독이 결정이 나고 난 뒤에 조금 더 논의가 진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위에서 K라든지 사인이라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